그러니까 총을 맞은 거는 이제 그 두 아들과 아내가 총을 맞았는데 총을 맞을 때는 당연히 보여주지도 않고 음, 팡팡팡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놀랜 뭐 카르텔 보스 그랬다가 음, 뭐 베네치오 델 토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그러다가 측면 풀샷을 툭 맞아서 풀샷에서 이들이 쓰러져 있는 게 딱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 풀샷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캠코더로 찍은 것 같은 장면들? 타이틀 네, 오프닝 타이틀 타이틀. 네, 오프닝 타이틀. 그런 경우도 이제 이미 음악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 편집을 하신 건가요? 오프닝 타이틀만 만드는 팀이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 오프닝 타이틀 감독님 따로 계셨었는데, 그건 따로 했구나. 근데 그 오프닝 타이틀이 컨셉은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었고, 오, 감독님이랑 그 제작진이랑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네. 이래저래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타이틀 감독님 쪽에서도 거꾸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 DP 드라마는 그러니까 뭐 특정 캐릭터만이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 다 이야기 음, 아니냐. 그러면은 음, 그냥 타이틀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갓난아기부터 뭐 했다가 뭐 식군학교 가서 뭐 담배도 피우고 뭐 하고 그러다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 깎고서 이제 음, 군대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타이틀이 딱 그런 느낌이면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음, 보편적인 음.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겠냐라고 제가 감독님한테 아이디어를 들었더니 감독님이 이제 덥석 물으셨죠. 심지어 촬영도 캠코더로 했다고 제가 어디서 예, 읽었던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촬영은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 감독님께서 네. 다 직접 이제 캠코더로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날로그로 다 찍으신 거고 음, 그러면은 최대한 그 질감이 나는 게 음, 좋으니까 음. 찍으신 거고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음악 감독님이 음악을 만들어 주신 거죠. 아, Realize we're getting old, all our bones. DP 당시 나올 때 댓글 같은 것들 보면은 막 대부분 타이틀 시퀀스 다 스킵해서 넘기는데 DP는 다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되게 특히 남자분들한테 특히 많이 공감을 받았던 그런 타이틀 시퀀스였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은 그 댓글 볼 때가 제일 기분이 좋긴 했어요. 기존에 이제 장편을 한 10여 편 이상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애착이 가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소셜 포비아라는 영화가 음, 있는데 그 저예산 독립 영화였는데 제 기준으로 이제 그 두 번째 장편이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시나리오 작곡 책도 많이 본다 뭐 이런 말씀 음, 드렸었는데 소셜 포비아라는 영화를 편집할 때 작곡책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을 음, 하다 계속 막히니까 아씨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만 본 게 아니고 감독이랑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소셜 포비아 감독님이 저 이제 대학교 후배였고 뭐 이렇게 네, 되게 원래 좀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그래가지고 작업 네, 자체에도 이제 뭔가 이제 같이 이제 뭔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음. 그랬어가지고 편집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둘이서 자꾸 같이 작업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많이 본 게 세이브 더 캣 엄청 봤거든요. 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바로 이 근처에 있을 건데. 세이브 더 캣이 또 책이 또 얇고 맞아요. 예, 급하게 보기에는 너무 좋은 책이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그 화자가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예, 말 믿어라 이러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영화가 이야기가 안 풀리지? 막 이렇게 음, 고민하다가 그럼 감독이랑 저는 이제 이 감독이 저책 볼까요? 둘이 앉아서 막 보다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었나 보네. 그럼 음, 이거를 우리가 편집해서 어떻게 하면 편집을 어떻게 못 살리나? 그 음, 고민을 막 하고 그래서 음, 편집을 어떻게 하니까 조금은 뭔가 이렇게 좀 음, 그런 부분들이 살고 그런 식으로 그때 작업을 엄청 한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뭘, 뭘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그 음, 작업을 하면서. 작품 자체도 약간 이제 서스펜스가 어쨌든 맞아요. 있는 작품이었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더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뭔가 제가 공부할 거리가 많았는데, 그 음, 작업 과정도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예, 저는 그 영화를
제가 그러니까 그냥 제 스스로 뭔가 되게 공부가 많이 된 작품이었어가지고 되게 촘촘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흘러간다는 느낌 없이 그래도 이렇게 쫙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잘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은 그때 당시에는 좀 덜 떴던 상태였죠. 유승열 배우나 변요한 배우. 저 맨 처음에 소스 받아보고 그 감독 친구한테 야 어디서 이런 애 데리고 왔어? 야 진짜 BJ처럼 생겼다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변요한 배우도 뭐 그냥 저기 단편이나 독립장편 그런 음, 거만 조금 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막 라이징 될까 말까 뭐 딱 그 음. 정도 뜨면서 저희는 그 소셜포비아는 조금 더 긁었었던 게 그러고 나서 개봉하기 전에 미생 나와가지고 변요한 배우가 빵 떠버려서 아, 조금 더 홍보에 효과를 봤구나. 찍은 거는 소셜포비아를 더 먼저 찍었는데 네네네네. 찍고 나서 개봉하려고 봤더니 미생을 했는데 미생에서 너무 빵 떠버려서 어, 그래서 저희 이제 찍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었는데 개봉할 때는 유명한 배우가 돼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그냥 독립영화인데도 이제 음. 그때 미생 변요한 배우 팬분들이 엄청 많이 좀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DP로 잠깐 넘어가서 이제 DP는 기존의 작업을 쭉 해오신 그 영화들과 달리 이제 처음 하시는 시리즈물 아니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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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조금 이야기 호흡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런 것도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시리즈물을 만들 때 좀 어려웠던 점, 뭐 재밌었던 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 전에 이제 영화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DP 5화 엔딩을 딱 보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6화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 주석봉이 했는데 톡 정적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넘기고 근데 이제 그런 류의 편집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고 되게 흔한 편집점들이어서 저도 음, 이제 수업 가면은 설명하는 게 이제 슬램덩크로 설명하는데 뭐 음, 예를 들어 정대만이 3점 슛을 던지고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끊기지 음, 않고 이어지는 장편 영화라고 해서 그런 편집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뭔가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막 끌고 가다가 딱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툭 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다른 씬이 쪽으로. 나와버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긴장감 생기고 그래서 음, 이거는 그러니까 편집 논리상으로 크게 음, 다른 건 아니어가지고 음, 그거는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조금 어려웠었던 게 그리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아까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결국엔 전체 이야기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DP 같은 경우는 6부작이고 한 부가 평균 한 50, 그러니까 50분이라고 치면은 네. 전체 300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 두 편에 가깝죠. 전체 300분의 구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작품이 릴리즈되고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막 반응을 보는데 네.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많은 음, 분들이 그 에피소드마다의 그 짜임새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 5, 6부, 4부쯤 가서 이게 뭔가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4, 5, 6부를 위해서 1, 2, 3부에서 뭔가 되게 빌드업이 잘 돼 있고 뭔가 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저는 1도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음, 매 에피소드마다 최대한 재밌게 하겠다 음, 그런 거였고 그게 영화야 그러니까 장편 영화였으면은 제가 그 고민했을 거였는데 음. 300번이나 되다 보니 저 맞아요. 고민을 못했었고 근데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그게 뭔가 잘 된 상태로 뭔가 공개가 됐었고, 음, 그래서 기회가 돼서 다음에 뭔가 좀 더 긴 호흡에 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도 이거를 놓치지 말고 꼭 음.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영화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영상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량에서 온 스트레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DP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좀 편집적으로 좀 공들인 뭐 씬, 장면들 그리고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아니, 뭐, 공은 다 드렸겠지만.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편집했지만 마음에 든다. 어디 어, 가서 음, 자랑해도 될 것 같다. 짱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부 오프닝 씬이랑요. 네. 위치로
있거든요. 이병 안준호 6부 오프닝 씬이 전 되게 좋은 거예요.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조석봉 백샷이 딱 나오면서 박봉구 목소리로 옛날에 이제 조석봉이 박봉구와 인터뷰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6부 오프닝으로 딱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그 앞에 이제 조석봉 캐릭터가 막 감정선이 막 이렇게 난리 피고 딱 하고 6부로 딱 넘어갔는데 6부 딱 시작하자마자 조석봉 백샷으로 되게 길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석봉 얼굴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날피고 막 그랬는데 그랬다가 끝에 이제 조석봉 얼굴로 탁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1부 오프닝이랑 그 6부 오프닝이랑 그리고 그렇게 따져가다 보면 이제 그 드라마 엔딩 이제 그 준호 얼굴로 끝나는 그 엔딩 그것까지 쭉 해보면은 그게 의도한 게 아닌데 감독님이랑 촬감님이랑 약간 이제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제 인물이 뭔가 카메라를 본다라던가 그런 샷들이 되게 좋으셨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 작품의 톤이나 하려고 하는 이야기나 그런 거랑 다 이렇게 좀 잘 물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게 편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1부 오프닝 씬 같은 경우는 원래 그게 1부 오프닝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1부 네. 오프닝이 그냥 준호가 피자 배달하는 거로 시작했었어요. 아, 그럼 훨씬 약했겠다. 근데 네. 그게 이제 편집하면서 감독님이랑 저랑 앞에 뭘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게 없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못 이게 찌는 그 씬이 거기는 네. 이제 촬영 소스들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일부를 떼와가지고 오프닝에 뭔가 이게 좀 강렬하게 DP라는 드라마의 세계는 이런 세계고 이거를 딱 명확하게 딱 한번 찍어주고 그러고 시작하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픈 씬을 좀 만들어 봤더니 이게 뭔가 느낌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그러니까 다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인물이 카메라를 보는 샷들이 뭔가 이 드라마의 키샷처럼 다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린 느낌이 된 거예요. 일부 오프닝에서도 그랬고 일부 엔딩에서는 안준호가 카메라 보면서 막 때리고 인물이 딱 카메라 보면 이게 그러니까 관객과 이게 딱 대면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얘가 날 지금 보는 이 느낌이 있으니까 불편하죠, 사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이제 편집하면서 뭔가 이제 그 키샷 느낌들을 뭔가 조금 더 이제 자 이게 우리 드라마의 뭔가 메인 톤이야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올린 것 같은 느낌? 오프닝에 새로 그렇게 못 장면을 넣으신 거는 딱 이 시리즈의 톤을 한 번에 딱 잡아준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진짜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뒷모습 같은 걸 한참 찍었다고 그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대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인물의 옆모습이나 뭐 이렇게 뒷모습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한참 동안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장면들을 찍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상업영화고 저희는 이제 패밀리 무비니까 이걸 여기서 뭔가를 좀 대사를 넣어야 되나 음악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이걸 계속 얼만큼 끌고 나가야지 안 지루할까 막 이런 걸 막 되게 고민이 될 때가 막 많은데 그런 장면들을 은근히 많이 쓰시던데 어떻게 그 샷의 길이를 결정하시나요? 약간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오래 가면은 좀 지겨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그냥 저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제 자신에 대해서 매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샷을 길게 쓰면은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샷은 샷 자체가 그냥 길게 써도 충분히 아름답고 재미있는 샷.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롱테이크를 쓰고 싶었으면 그만큼 잘 찍어 왔어야지. 샷이 이런데 어떻게 롱테이크를 써, 이 샷으로.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917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뭔가 애쉬랑 저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롱테이크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다 계산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제가 롱테이크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은 오히려 그렇게 뭔가 호흡을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백샷처럼 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거나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이래서 더 긴장감이 생겨.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매우 명확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명확한 기준점은 그냥 그때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그 표현을 밀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관객은 이걸 보고 싶어 할 거야. 보고 싶어 하는데 음. 내가 안 보여줘.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궁금해할 거야. 여기까지는 궁금해할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뻗치고 이래야지. 그랬다가 딱 보여줘. 그러면은 관객들이 이거를 원래보다 더 세게 느끼겠지?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제가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편집자의 감각의 영역이긴 하네요. 뭔가 딱 그 이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도 관객이 봐주겠지? 이런 그래도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냥 매번 항상 그러니까 뭐지? 되게 정직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보를 주고 그거는 음, 재미없기 때문에 관객들이랑 뭔가 그 밀당을 해야 돼. 이것까지는 이제 그냥 음, 이렇게 되게 이론적으로 딱 음. 정립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가 맞아요. 적절하냐라는 문제는 거기쯤 가면 이제 그거는 약간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시대적으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쯤 음, 가면은 좀 트렌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20년 전의 관객들은 이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밀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정도의 밀당을 가장 좋다라고 느낀다면은 음, 지금의 관객들은 이 정도의 밀당, 이 정도의 호흡이 가장 짜릿한 관객 입장에서 짜릿한 밀당이라고 이제 음, 그거는 사실은 그때그때 트렌드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되게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음, 제가 저의 감각을 되게 뭐 이렇게 스스로 뭐 믿는다라던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음. 저는 이제 그런 편집을 제 자신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 아, 드니 빌레브 영화들 보면은 그 빌레브 감독의 영화를 쭉 계속 같이 하는 에디터가 있거든요. 근데 음, 저는 드니 빌레브 영화의 편집 리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렇게 친절하고 그러지 않은데 뭔가 그 호흡들이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뭘 안 하는데도 계속 음. 어쨌든 내가 이걸 보게 계속 뭔가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다가 탁 하고 뭔가 세게 맞아요. 주고 그 호흡들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그 드니 빌레브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어디서 클립 구해갖고 와서 프리미어에다 프리미어 타임라인 얹어놓고 거꾸로 제가 막 계속 쪼개거든요. 쪼개서 음, 이런 타이밍에 넘어가는구만, 이런 호흡으로 음, 넘어가는구만. 제가 이제 계속 뭐 그렇게 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약간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드니 블레브 영화 중에서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베네치오 델 토로가 그래서 이제 결국엔 멕시코 넘어와서 그 카르텔 보스 그 네. 저택에 가서 이제 그 아, 카르텔 그 보스 가족들 다 있는 곳에서. 거기 다 아, 앉아 있다가 이제 가족들 먼저 이제 팡팡팡 쏘고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이게 당연히 뭐 촬영이나 연기나 뭐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아서 음, 그리고 뭐 이야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텐션들이 다 유지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음, 저는 거기서 이제 그 편집 리듬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베네치오 델 토로가 총을 팡팡팡 쏘는데 쏘는 게 아마 이제 바스트 샷에서 쐈던 것 같아요. 쐈는데 음, 팡팡팡 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샷이 카르텔 보스가 놀래는 샷이 나오거든요. 총을 음, 맞은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러고 나서도 샷이 한두 번 정도 더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랬다가 그러니까 총을 맞은 거는 이제 그 두 아들과 아내가 총을 맞았는데 총을 맞을 때는 당연히 보여주지도 않고 음, 팡팡팡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놀랜 뭐 카르텔 보스 그랬다가 음, 뭐 베네치오 델 토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그러다가 측면 풀샷을 툭 빠져서 풀샷에서 이들이 쓰러져 있는 게 딱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 풀샷이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객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동물적으로 그냥 음,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실 맞은 사람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엄청 궁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니들은 이거 보고 싶을 텐데 난 지금 안 보여줄 거야. 난 안 음, 보여줄 거야. 난 안 보여줄 거야. 그러다 딱 측면 투샷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딱 그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측면 풀샷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좀 네. 되게 그 건조하고 네. 되게 싸늘하고 그 느낌 되게, 있잖아요. 되게 객관적인 샷이잖아요. 네네. 멀리서. 네. 객관적이고. 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편집으로 음, 그 리듬으로
그 밀당으로 그 객관적이어서 굉장히 건조하고 막 그 느낌을 더 세게 줬다라고 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편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샷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편집 호흡과 샷의 설계로 더 극대화 시켰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